빅투입니다. 저한테도 의사 파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만 설명드릴 테니까 귀찮은 분들은 이 영상만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파업 내용은 전공의 파업이 8월 7일, 총 파업이 8월 14일에 예정되어 있고 8월 7일부터 일주일간 의대생 수업과 실습 거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불만을 가지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처약 급여화, 원격 의료, 이 4가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공공의대 설립도 의대 정원과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 이거죠. 그런데 경험해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의사 못 만나서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디 사거리만 가도 온갖 종류 다 있죠. 한 건물에 똑같은 병원이 2개, 3개 있기도 합니다. 당일 가서 당일 진료받고 올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의사가 모자라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로 의사가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외과 같은 특정과 의사가 모자라다든지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가 모자라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정원 증가는 좋지 못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이나 특정 전공 같은 경우는 의사 수를 늘려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의미가 없죠. 3D 직종에 사람 모자라다고 해서 취준생을 늘려버리면 3D 직종에 취직하는 사람이 늘겠습니까? 별로 좋은 해결책이 아니죠. 확대된 정원으로 뽑힌 분들이나 공공의대로 뽑힌 분들은 뭐 강제로 몇 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하게 한다든지 특정 전공에 배정한다든지 한다는데 그 몇 년 지나서 조건 풀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사실 지방의 의사가 모자라면 보건소 많이 짓고 정상적으로 월급 주고 의사를 많이 뽑으면 되는 일이고 특정 전공 의사가 없으면 왜 그 전공 개원이들은 다 폐업을 했고 또 그 전공 지원자가 없는지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야 합니다. 돈을 너무 못 버는 것 같으면 돈을 좀 벌게 해주면 되고 요즘은 의료 소송도 문제죠. 아무래도 바이탈 다루는 과는 소송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걸려서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진료 못 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대 정원만 무턱대고 늘리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애초에 시골에 학교가 없는데 학생들 공부시킬 수가 없다고 사범대 정원 늘리는 셈이죠. 시골에 학교가 있다고 해도 시급 5,000원이면 누가 갑니까? 시급 5,000원에 사람 모집해놓고 지원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범대생을 늘리겠다. 교사 자격증 주는 대신에 아무도 안 가는 오지에 가서 한 5년 썩고 와라. 그럼 5년 썩고 나면 그 사람이 계속 거기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 더 많이 주고 더 편한 데로 가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일시적으로 문제가 완화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시골에 사는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하기 힘들고 강남의 사범대 출신 학원 강사들만 잔뜩 늘어나겠죠.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 취약지나 특정 전공 의사가 느는 것이 아니라 강남의 피부과 진료 보는 병원만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방 처약 급여화 문제도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한약값 내주면 좋은 것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한의원의 처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이런 것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어 주셨던 것 같고 저는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의학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모자라다면 검증을 하고 괜찮은 것들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한의원에 전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간혹 한의원에 가더라도 뭐 어디 삐끗해서 침을 맞는다든지 추나요법 같은 것을 받으러 가는 분들은 제법 있습니다만 한약은 안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약을 평생 먹을 일이 없는데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사람한테 자동차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차가 없어서 차 사고가 날 수가 없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부당하듯이 평생 한약을 먹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그건 확실히 부당한 겁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급여화되는 항목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다른 진료에 대한 보장이 빠지게 되는데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케어도 좀 하다가 돈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문제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뭐 간단한 질병 보거나 정기적으로 약 타러 가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환자분의 증상이 간단하다고 해서 병 자체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급체로 응급실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풍선 불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모야병 판정받고 뇌졸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간단한 병인지 아닌지를 환자분이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병이 간단한지 아닌지를 보는 것도 의사가 확실히 진단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약을 타는 분들은 그분의 상태가 같은 약을 먹어도 되기 때문에 같은 약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약이 바뀌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상태가
해가 바뀌면 약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분명히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되면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의사가 나올 텐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동네 의원에서 해결하고 어렵고 위험한 문제는 큰 병원에 가는 거죠. 의료만 놓고 보자면 큰 병원의 원격 진료보다 동네 병원의 대면 진료가 더 좋습니다만 큰 병원의 네임밸류라든지 환자의 편의성 등에 의해 원격 진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기는 하겠죠. 그럼 동네 의원은 문을 닫고 동네 의원 원장은 큰 병원 원격 의료하는 곳에 취직을 할 겁니다. 동네 의원이 있어야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볼 텐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동네 의원에서 볼 진료도 동네 의원이 없으니까 큰 병원을 가야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크죠. 오히려 의료 취약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 8월 14일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으며 8월 7일에는 전공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서울아산,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이렇게 빅5 대형병원을 포함합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을 포함한 필수 인력까지 철수하는 전면 파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나 하필이면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8월 7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인력을 포함한 전공의 전면 파업이 예고되어 있으며 이때부터 일주일간 의대생들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8월 14일은 의협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처약 급여화, 원격 의료의 크게 4가지 쟁점이 있는 상태이며 파업 기간 동안에는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 점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